오늘의 사연은 전기도 인터넷도 없는 산골 마을. 그곳에 조용히 나타난 한 한국인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배우는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마을의 아이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말하기 시작했죠. 대체 이 작은 변화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있을까요? 과연 어떤 이유로 한국이 이들을 도왔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타비입니다. 라오스 교육부에서 디지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39살 과장이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타비야, 예전에는 우리 라오스가 한국보다 잘 살았단다. 처음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이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라오스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거든요. 그때는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농업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매일 사무실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요. 코이카 지원금, 한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모든 게 한국에서 오는 도움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더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궁금함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걸까? 매일 아침 출근길에 비엔티안 시내를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시도 많이 발전했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1980년대 우리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4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다른 나라 지원 담당자들은 의뢰,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대해주더라고요. 특히 작년에 만난 박지훈 씨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이카에서 파견된 교육정보화 전문가였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남달랐어요. 타비 과장님, 저희가 도와드린다기보다는 함께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처음엔 그냥 외교적 멘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박지훈 씨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한국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참 특이해. 도와준다는 티를 전혀 안 내더라고.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우리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벌어질 일들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게 될지를. 저희 교육부가 맡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는 전국 초등학교 디지털화 사업이었어요. 라오스 전국 120여 개 초등학교의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죠. 말은 거창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지난달 팍세 지역 학교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차로 8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반파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안내해준 도서관은 사실상 창고였어요. 낡은 책장 2개의 라오스어 교과서 몇 권과 찢어진 동화책이 전부였습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없었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죠. 과장님, 우리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6학년 학생 소매가 순진한 눈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곳엔 인터넷은커녕 제대로 된 전기 공급도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학교는 더 심각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남흥초등학교는 아예 도로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로 30분을 더 올라가야 했죠. 이곳 아이들은 책 한 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디지털 교육이라니. 기본적인 교육 환경도 이 모양인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들도 도시 아이들과 똑같이 배울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오지에까지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 박지훈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타비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요. 정말 신기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만남을 잡았어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만 늘어놓았거든요. 인터넷 환경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해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들이었죠. 박지훈 씨와의 만남 장소는 비엔티안 시내의 작은 카페였어요. 그는 노트북 한 대와 이상한 기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오프라인 디지털 도서관 서버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디지털인데 오프라인이라니 뭔가 모순적으로 들렸습니다. 박지훈 씨는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수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교육 동영상, 게임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까지 모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가 보여준 시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와이파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태블릿으로 라오스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화면도 깔끔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과 음성까지 나왔어요. 박지훈 씨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내용은 모두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죠. 이 시스템을 팍세 지역 학교 3곳에 시범 설치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봤지만 대부분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오지 학교는 더욱 그랬어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인데 진짜 될까요? 박지훈 씨는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죠.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거창한 포부나 이론적인 설명 대신 그냥 해보자는 실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2주 후 박지훈 씨는 정말로 팍세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이 조용한 한국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첫 번째 목적지는 반파논 초등학교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고 갔다고 생각했던 그 도서관이요. 박지훈 씨는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어요. 놀라운 건 그의 라오스어 실력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라오스에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라오스어를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현지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요. 통역을 통하면 미묘한 뉘앙스를 놓칠 수 있잖아요. 이런 대답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전문가들은 영어나 통역에만 의존했거든요. 박지훈 씨의 이런 자세가 현지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분이 우리말로 이야기해 주시니 참 고맙네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박지훈 씨는 바로 실무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공간을 측정하고 전기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뭔가요? 수학이랑 과학을 어려워해요. 특히 과학은 실험도 못 해보고 책으로만 배우니까. 그럼 과학 실험 동영상부터 넣어보면 어떨까요? 화산 폭발이나 자석 실험 같은 거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박지훈 씨는 메모를 빼곡히 적어가면서 모든 의견을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저희는 학교 마당에서 현지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매운 라오스 음식도 잘 먹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그리우시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라오스 음식이 더 익숙해요. 특히 라프는 정말 맛있어요. 라프는 라오스의 대표적인 샐러드 요리입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음식인데 박지훈 씨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지훈 씨는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학년 소매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저씨, 우리도 한국 아이들처럼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어요? 박지훈 씨는 무릎을 꿇고 소매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론이지. 곧 여기에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줄게. 컴퓨터는 없어도 태블릿으로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소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개월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허름했던 창고가 정말 도서관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박지훈 씨와 한국에서 온 기술자 2명은 정말 조용히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설치했거든요. 왜 혼자 하지 않고 굳이 가르쳐가면서 해요? 더 오래 걸리잖아요. 박지훈 씨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도 계속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현지 분들이 직접 참여해야 정말 자기 것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외국인들이 다 해놓고 떠나면 관리가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설치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이곳에서는 필수였죠. 그 다음에는 서버를 설치하고 태블릿들을 연결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콘텐츠였어요. 라오스어로 번역된 한국 동화책들이 수백 권 들어있었거든요.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토끼와 거북이 같은 옛날 이야기부터 현대 창작 동화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걸 언제 번역하신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셨어요. 교사 출신 분들, 번역 전공자들, 라오스 유학생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죠.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니.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교육 콘텐츠도 풍부했습니다. 특히 과학 실험 동영상들은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적절히 섞어서 제작했더라고요. 이것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네, 한국의 교육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셨어요. 원래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 만든 건데 라오스 교육 과정에 맞춰서 다시 편집했습니다. 정말 꼼꼼했어요.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라오스 교육 과정과 문화에 맞게 수정한 거였습니다. 개관 준비 마지막 날, 박지훈 씨는 현지 청년들과 함께 책장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참 특이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시만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일하네. 정말 그랬어요. 박지훈 씨와 동료들은 전혀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마을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섞여서 일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박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 안 하셨을 텐데. 박지훈 씨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보람있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 어르신들까지 다 오셨더라고요. 이런 행사가 흔하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 모두들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 후에 박지훈 씨가 간단히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복잡한 기술 설명 대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작은 기계 안에 수천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한국 책도 있고 라오스 책도 있어요. 심지어 외국 유명한 책들도 라오스어로 번역되어 있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천 권이라니 이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거든요. 첫 번째로 태블릿을 만진 건 6학년 소매였습니다. 3개월 전 저에게 우리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그 아이요. 소매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어요. 그러자 라오스어로 된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동화책, 학습서, 과학실험, 게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았어요. 소매가 선택한 건 한국 동화책 번역본이었습니다. 해님 달님 이야기였죠. 화면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라오스어 텍스트가 나타났고 스피커에서는 라오스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소매의 감탄사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신기한 듯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해님 달님 이야기를 듣던 소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 속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나도 나중에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아이가 책을 통해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다니. 박지훈 씨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소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소매야,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한국에 올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안내해 줄게. 소매는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태블릿을 사용해 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학 게임에 푹 빠졌고 어떤 아이는 과학 실험 동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모두들 너무 재미있어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신기해 하셨어요. 특히 소말의 어머니는 정말 놀라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책을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다니. 꿈 같아요. 소말의 어머니는 글을 못 읽으세요. 하지만 딸이 태블릿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저는 박지훈 씨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요. 박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현지 분들도 함께 해주셨죠. 특히 타비 과장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겸손한 말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박지훈 씨가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거나 서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니. 일주일 후 현지 신문사에서 기자가 취재를 왔어요. 라오스 산간 마을에 디지털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거죠.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박지훈 씨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일을 하나요? 경제적 이익도 없을 텐데요. 박지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도 예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죠.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도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굳이 이런 오지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박지훈 씨는 잠시 멈춰 서서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1960년대에 미국 평화봉사단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그 외국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셨대요. 기자는 메모를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대학에 못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의 교육을 받지 못했겠죠. 결국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하지만 한국도 바쁠 텐데 왜 이렇게 조용히 이런 일을 하시나요? 다른 나라들은 지원하면서 좀 더 홍보를 하던데요. 박지훈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홍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도 이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운다고요? 네. 라오스 분들의 창의성,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의 순수함은 저희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이 질문에 박지훈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교육에 미쳤거든요.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 공부해보니 1960년대부터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박지훈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라오스에 대한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느긋하고 평화로운 문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사가 나간 후 박지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시네요. 외교적으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박지훈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어요.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과거의 어려움과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겸손한 자세.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 무슨 일? 한국 사람이 기자 인터뷰에서 자기 나라 자랑을 전혀 안 하더라고. 오히려 과거에 도움받은 이야기만 했어.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보통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자랑부터 하는데 특이하네. 그러게.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박지훈 씨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파논 초등학교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태블릿 사용 순서를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매에게서 나타났어요. 한국 동화책에 푹 빠진 그 아이는 이제 라오스어로 자신만의 동화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쓴 이야기예요. 소매가 건네준 공책에는 라오스 소녀의 꿈이라는 제목의 짧은 동화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햇님 달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라오스 버전으로 각색한 거였습니다. 내용도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라오스의 전통 요정 피팝과 한국의 도깨비가 만나서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였거든요.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네. 혹시 이걸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소매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정말요?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될까요? 박지훈 씨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혹시 소매의 동화를 디지털 도서관에 올려볼까요? 아이가 직접 만든 콘텐츠라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일주일 후 소매의 동화는 디지털 도서관에 우리가 만든 이야기 코너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소매야, 너도 작가가 될 수 있겠다. 친구들의 격려에 소매는 더욱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소매만이 아니었어요. 3학년 통이는 과학 실험 동영상을 보고 직접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비누와 물로 하는 간단한 실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전구 회로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선생님, 저도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통이의 꿈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공부 잘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기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놀기만 한다고 걱정하셨는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셨거든요. 소매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집에 와서 한국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저도 덩달아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변화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 내용을 집에서 부모님께 이야기해드리고 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어느 날 박지훈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타비 과장님,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일이 언젠가는 라오스 전체로 퍼질지도 몰라요. 처음엔 과장된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명의 아이가 변하고 그 아이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면 정말로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모르죠. 하지만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되잖아요. 소매나 통이 같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분명히 라오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박지훈 씨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사업가가 되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라오스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첫 책이 미래가 될 수 있구나. 소매가 처음 읽은 한국 동화책이 그 아이의 꿈을 바꿨고 그 꿈이 언젠가는 라오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그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박지훈 씨는 6개월 전에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그는 현지 청년들과 함께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는 그냥 시작을 도와드린 거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외국인 전문가가 떠나면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박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떠나기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먼저 마을 청년 3명을 집중 교육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22살 케우, 전기 기술자인 25살 분타, 그리고 전직 교사인 28살 소피. 이 3명이 핵심 관리팀이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박지훈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이 마을 사정을 더 잘 아시잖아요. 기술은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1년 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 디지털 도서관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관리팀이 마을 사정에 맞게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형아 누나가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박지훈 씨가 없던 시기에 케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각해냈어요? 케우가 부끄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박지훈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지속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외부 도움 없이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지훈 씨의 철학이 이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다른 마을로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근 3개 마을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반파눈 마을의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고 퍼진 거죠. 우리 마을에도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웃 마을 이장님들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더라고요. 케우와 분타, 소피는 이제 다른 마을까지 가서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있었어요. 박지훈 씨가 가르쳐준 기술을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분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도움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라오스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정도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제 국가 정책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과장님, 이제 저희가 직접 설치할 수 있어요. 현지에서 교육받은 청년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떠나기 전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놔서 이제는 라오스 사람들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도서관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여전히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매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곳에 와서 후배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소매야, 요즘은 뭘 하고 있어? 과장님, 저 이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거든요. 소매의 꿈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대학에 유학을 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었어요. 한국어 어떻게 배우고 있어?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박지훈 선생님이 가끔 화상통화로 도와주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박지훈 씨가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이 아이들을 잊지 않고 계속 도와주고 있었다니. 통이도 만났어요. 이제 5학년이 된 통이는 학교에서 과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실험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만든 전구 회로 보세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전기가 뭔지도 잘 몰랐던 아이가 이제는 직접 회로를 만들고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
마을 이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장님, 마을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꿈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그냥 잘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의사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꿈을 말해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꿈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배운 걸 이야기해 주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배우는구나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세요. 이런 변화의 파급 효과는 정말 컸어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해가 지면서 저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더 멀리 앞서갔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뒤를 돌아봐 준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한 후에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조용히 진심으로. 박지훈 씨가 떠나면서 남긴 메모가 생각났어요. 교육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한번 배운 지식과 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것들은 평생 그들의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매에게 물어봤어요. 소매야, 나중에 정말 한국에 가게 되면 뭘 하고 싶어? 소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움을 받은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말하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작은 마을에서, 이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었어요. 꿈과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 라오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지만 확실히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박지훈 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소매나 통이 같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기적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